안녕하세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관입니다. 저희 회사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성장을 지원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270여 개 스타트업을 투자를 했는데요. 주로 1년 미만의 스타트업을 투자를 했고, 스타트업, 특히 기술 스타트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구간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간이 이제 처음 1년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어떻게 셋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성장에 대한 동력이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대한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들의 성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는 이제 해보니까 약간 벼농사로 말하면 농업에서 모내기라는 이양법이 나오면서 농업에 엄청난 생산성 혁신이 일어나잖아요. 예전에는 벽실을 바로 논이나 밭에 뿌렸었는데 이거를 미리 발화를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컸을 때 논에 이제 옮겨 심잖아요. 이럴 때 이제 죽는 것도 훨씬 더 덜하고 그 다음에 생산되는 것도 훨씬 더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초기 투자가 예전에는 벤처들이 그거는 힘들지만 너희가 알아서 해 라는 거였다면 지금 이 발화율을 높여주는 산업 생태계로 나갈 때 훨씬 더 경쟁력 있게 어느 정도 체력을 만들어주고 나갈 수 있다면은 훨씬 더 그들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원 때 배우던 내용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요. 그때는 기술만 있으면 되게 창업도 잘 되고 스타트업도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전에 하던 회사를 매각하고 난 다음에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많이 상담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때 느꼈던 것이 너무 공통적으로 기술은 좋은데 사업적인 진도는 별로 안 나가는 회사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그런 부분들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일반적인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분들이 쉽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많은 스타트업들이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창업을 해요.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서비스, 또 그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영역들, 이런 영역들에 도전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처음에는 자원들도 부족하고 어떤 자본도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적인 경쟁력이 있는 경우가 어떤 분야일까? 결국은 나도 처음이지만 다른 경쟁자들도 처음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 상대적인 경쟁력이 좋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은 살펴보면 다른 좋은 경쟁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더 힘든 거를 보고 스타트업이 대담하게 어떤 세그먼트에서 최초의 영역들을 도전하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창업은 양면이 있는데 가장 힘든 거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이 경기 위기가 왔을 때 좀 어려워하는 거 이런 거 보는 게 제일 힘들고 그 다음 저희 사업 자체로도 저희도 퍼스트 인 클래스거든요. 퍼스트 인 클래스는 원래 신약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상대적인 의미로 베스트 인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응용 분야의 어떤 질병이겠죠. 그 질병 분야에서 이제까지 나왔던 약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개발한 게 이 약들보다 더 좋아. 이러면은 베스트 인 클래스인 거예요. 근데 어떤 질병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 질병 분야에서는 솔루션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오기만 해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성과를 내겠죠. 그래서 그런 신약의 카테고리를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일반 스타트업의 분야에도 저는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베스트 게임을 한다. 기존의 솔루션이 있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걸 만들겠다라고 하면 실은 스타트업이 이 게임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하는 게임은 이제까지 했던 어떤 성취물들 기반에서 거기서 조금씩 개선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기존의 대기업들이 되게 잘해요. 예를 들면 갤럭시 8이 나왔고 10이 나왔고 12가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거에서 조금씩 경쟁사들 보면서 스펙 경쟁을 하는 데서는 베스트 인 클래스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자산이라는 게 굉장히 없잖아요. 우리 몸과 일부의 아이디어와 뭐 좀 개발했으면 어떤 기술들, 그 다음에 이 시장에서의 어떤 문제의식, 이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베스트 게임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두는 영역인데 아직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처음에 내가 기술이 별로 없고 사람이 없고 자본이 없더라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오히려 여기서 훨씬 더 기회가 많고 상대적인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초기 투자 영역에서 저희처럼 하는 투자 방식은 최초로 시도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계에서 인정을 받고 또 우리도 그 성과로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 있고 되게 재밌는 일이지만 최초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받게 되고 이해시켜야 되는 이해 관계자가 되게 많고,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리를 전공했는데 별의 탄생 과정을 보면 우주에 있는 막 먼지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고 서로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면서 이제 뭉쳐지면서 별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별이 되면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이제 핵융합까지 일어나면 그때는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별로 되거든요. 저는 그런 과정이 저희가 하는 과정하고 비슷하다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저희도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 포트폴리오사가 생기는데 이들이 만약에 그냥 아무런 인터랙션 없이 따로따로 있다면 엄청난 혼돈밖에 안 될 텐데, 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그들 스스로가 서로한테 굉장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돕고 자극을 주고 하면서 핵융합처럼 굉장히 큰 반응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스타트업들이 이 생태계 내에서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코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스타트업은 저는 이제 가장 큰 매력은 뜨거운 사람들이잖아요. 뭐 1%, 10%의 가능성만 있어도 어떻게든 그거를 구현하고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창업자들을 만나면 저도 에너지를 되게 많이 얻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쓰는 대부분의 말들이 긍정의 언어고 성장의 언어이기 때문에 저도 뭐 힘들다가도 창업팀을 만나면 그런 에너지를 되게 많이 받아요. 창업의 가장 큰 매력은 어떻게 보면 작은 가능성을 긍정에 기반해서 그런 성장 스토리를 써나가는 것들이 되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또 거기서 굉장히 많은 배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저도 첫 창업을 준비해서 한 거는 아니었어요. 하면서 이제 많이 배우게 됐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창업은 성장 스토리잖아요. 그 성장이라는 게 좋은 인재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좋은 자본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대표이사, 특히 처음에 창업한 팀들의 메타인지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강점이나 약점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에 대한 그릇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그게 부조화가 일어났을 때 아무리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전략적인 판단을 잘 못하든지 또는 좋은 기회가 왔어도 그걸 못 잡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 위기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정도 밸류를 받아야 돼, 우리는 너무 서비스 좋아 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이제 이런 현실과의 괴리감에서 투자자들도 불안해할 수 있고 인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안 할 때는 이제 떠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만약에 창업을 되게 젊었을 때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뭐 이것저것 재지 말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처음으로 직장을 구하는 평균 나이가 30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퇴직을 하는 평균 나이가 49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배우고 나서 실제로
직업을 자기가 가지고 회사에서 다니는 기간이 너무 슬프게도 거의 20년 남짓밖에 안 되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그만두는 거는 또 72세예요, 평균이.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나머지 20년, 70세 될 때까지는 70%가 자영업을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지금의 인구 구조나 어떤 사회적인 현상으로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라도 창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어렸을 때 이런 것들 좀 경험을 해보고 어떻게 0이라는 것에서 이걸 조금씩 만들어 나가서 그런 것들을 생성하고 발전시켜가는 경험을 가지는 거는 실은 지금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존 무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젊다면 앞뒤 재지 말고 해볼 것을 권유하고, 작든 크든 그 성공이라는 것이 오는 거는 꼭 첫 번째가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렇게 계속 시도를 하면 대부분은 또 그런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공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두려움 없이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네. 스타트업은 저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창업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생존형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성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창업하는 친구들의 어떤 목표나 목적, 이런 동기들을 살펴보면 훨씬 더 문제 기반에서 그런 문제를 풀려고 하는 마인드가 훨씬 더 강하더라고요. 지금 세대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제를 풀 때 어떤 방식이 좋을까? 예를 들면 내가 정치인이 돼서 어떤 법률 같은 걸 만들고 개정하면서 그런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어떤 발명가가 돼서 풀 수도 있고, 내가 아니면 스타트업이나 창업을 해서 이렇게 필요한 인재들이든지 자본을 모아서 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문제를 푸는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고 재밌는 방법이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은 이제 문제를 푸는 도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커리어의 성공이라는 게 어떤 게 성공일까? 예를 들면 어떤 재무적 성과를 내는 거, 어떤 승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내가 타인의 장점을 얼마나 발견해 줬는가가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의미 있고 또 큰 어떤 재무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들, 내가 일한 결과로서 임팩트가 큰 것들은 대부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게 그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은 실은 안 맞는 것만 보면 다 안 맞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잘 융화되면서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을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라는 거를 봤을 때 결국은 이 사람의 장점, 이 사람의 장점, 그리고 나의 장점, 이런 것들이 서로 상대방의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우리가 달성할 미션에 대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일도 더 보람있고 재밌고, 거기서 생기는 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성취감이나 성공에 대한 만족감을 준다는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공이라는 게 짧게는 오늘, 길게는 이번 달, 올해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그런 것들이 발휘되게 해줬냐, 그게 일하는 과정에서든 아니면 간단하게 만났든 그런 거를 목표로 한다면 최종적인 결과도 아마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재무적 목표든 어떤 승진이든 뭐든지 다 좀 성공하고 더 연관이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